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비톤 팀이라고 줄여서 부르시지만 더 데빌 웨어스 비톤이라는 이 아재 개그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비톤은 버추얼 트라이 온 네트워크라고 하는 가상 피팅 쪽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아카데미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소돌로지 그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도 가상 피팅 옷을 가상으로 입어보자라고 한 게 저희 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목표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뭘 이루고 싶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수행을 실제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 실험 결과랑 애플리케이션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스포일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뭘 더 할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 길을 가다가 이제 그런 느낌들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멋있는데 내가 저런 옷을 좀 입으면 어떨까? 좀 아니면은 옷을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릴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결제창을 누르기가 좀 망설여져. 이런 경우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 뭐 이상 잡지 GQ라든지 에스콰이어 이런 데서 제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실제로 옷을 벗겨서 합성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 목표고요. 좀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디테일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포즈나 옷에 구애받지 않는 옷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 피팅을 구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려면 이제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옷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 사진에 옷을 합성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진의 옷의 종류도 포즈도 다양하고 사진 뒤에 배경도 있었으면 이런 것도 저희가 해결을 해보고 싶었고 벗겨올 옷의 형태가 항상 쇼핑몰에서 보는 정방향의 이미지가 아닐 거예요. 막 이러고서 있는 사진에서 제가 벗겨오고 싶은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옷을 벗겨와서 입히면은 제가 이제 입혀보고 싶은 제 사진을 올 건데 그 사진에 제가 뭐 정자세만 하고 사진을 찍진 않을 테니까 그런 신체 부위에 따라서 옷이 어떻게 잘 맞느냐 이거를 좀 최대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을 이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서 여러 종류의 이상 표현을 녹여낼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클로즈 세그멘테이션을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게 훈련을 하려고 했고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어떤 전체 얘기 하시고 화면으로 계시죠?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전체 화면으로 이게 전체 화면이 아닌가요? 이렇게 네.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방금 전 화면에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상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사진에서 구분을 해올 수 있는 모델을 써서 클로즈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옷들을 각각 포즈와 신체 영역에 맞춰서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생성 모델을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 세그멘테이션은 일단 대표적으로 마스크 RCN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성능이 뭐 최고에 있는 성능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옷 사람이 입은 옷에 대해서 잘 아노테이션이 돼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셋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나온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훈련을 모방을 하면은 이게 옳은 방향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가능한 매트릭이 있을 것 같아서 마스칼 CNN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칼 CNN은 페이스북 AI 리서치 그룹에서 내놓은 디텍트론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훈련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고 프리트레인된 모델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스트럭처도 같이 제공을 해서 수월하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데이터셋입니다. 이상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셔츠, 드레스, 바지, 27개의 카테고리들이 있고 그리고 소매들이나 뭐 네크라인이나 이런 서브 카테고리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처음 하는 훈련에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외를 시키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위상 생성을 위해서 선택한 모델은 아까 말했던 비톤 계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 정방향 이미지랑 실제 모델이 그 이상을 착용한 실제 모델이 있는 이런 페어 이미지입니다. 페어 이미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성을 하는 연구 계통 중에서 HGP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테이션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높았거든요. 이게 왜인지는 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은데 일단 ACGPN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타겟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ACGPN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옷 정보랑 사람의 신체 정보들을 받아서 위상이 덮어질 부분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그 변화한 신체에 따라서 정방향 이미지를 신체로 맞춰서 변형을 시키고 그 변형이 된 이미지랑 내가 새로 그려질니까 옷이 길었다가 짧아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를 생성을 해야 될 테니까 그 부분 신체를 생성할 모듈을 붙인 변형된 옷과 나의 기존 신체와 나의 새로 만들어진 신체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피팅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 사실 이 비톤 계열에서는 공통적으로 시메틱 제네레이션 모듈, 옷을 머핑을 하는 모듈, 그 다음에 합성 모듈 이렇게 세 개를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 ACGPN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네트워크 구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한다는 건 G1이랑 G2랑 G3랑 스트럭처가 같다는 거죠. 픽스 투 픽스 HD 모델을 썼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패치겐으로 해서 주변의 유사성을 다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각 모듈별로 로스는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따로 떼서 개별 훈련이 가능했고 실제로 저자 같은 경우에도 논문에 내놓은 거와 다르게 추가로 훈련을 해서 퀄리티를 높인 실험을 GitHub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불 이상하고 인체 키포인트하고 인체 포즈맵을 넣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이 네트워크에서는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추가로 찾았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디텍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셀프 코렉션 휴먼 파싱이라고 하는 다른 구현물이든지 해서 인체 포즈, 인체 마스크, 인체 포즈맨, 그리고 의상의 마스크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제가 전체 구조를 못 봐서 지금 PT가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ACGPN에서 받아들이는 ACGPN은 이제 저자의 코드를 가져와서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에 좀 최대한 맞추면서 작업을 하려고 전처리 과정이 좀 이것저것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앞에 얘기했던 전처리 과정 말고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 패션피디아 데이터셋,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좀 비토나이즈라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인물 이미지랑 이상 이미지의 페어로 만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키포인트 디텍션, 사람의 스켈레톤 관절 포인트죠. 그 다음에 포즈맵, 그 다음에 이상의 마스크, 이것들을 클래스별로 생성을 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사실 옷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훈련에는 사용은 당장은 하지 못했고 앞으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좀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어, 크롭 리사이즈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뒤에 소개해드릴 클로즈 세그멘테이션 디텍터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어로서의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이미지인지 없는 이미지인지 여기서도 간단하게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 7번에서 배웠었죠. 얼굴 마크 찍는 거를 써서 사람 얼굴이 있는 이미지만 썼습니다. 수행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옷 세그멘테이션 이 패션피디아 논문에서 마스칼 CNN으로 수행을 한 거를 저희가 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가져와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 헤드 부분만 교체를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헤드 부분만 교체를 해서 훈련을 했고요. 배치 사이즈랑 러닝 레이트는 실제 저자의 세팅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쉘 메모리 에러가 나서 이제 배치 사이즈는 가능한 부분까지 줄였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자의 러닝 레이트 이건 컨피규레이션 정보에서 갖고 온 건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러닝 레이트로 훈련을 하면은 자꾸 디바이드 바이 제로 에러가 나서 좀 가능한 부분까지 낮춰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만 이터레이션을 훈련을 했고요. 저자는 사실 여기서 135 맵폭 정도 훈련을 했다고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수치지만 좀 전체적으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베이스라인 이 RCNN 50 저희랑 같은 스트럭처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접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쯤 하고 훈련을 멈췄습니다. 이발리에이션은 이제 코코 스토프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디텍트론에서 제공을 해줘서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IOU랑 어큐러시 등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저희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방향이 올바랐다.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4번에 저희가 시계열을 배웠었죠. 그 시계열에서 나타나는 주기 같은 형태가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좀 많이 궁금했는데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훈련한 카테고리들은 이렇고요. 보시다시피 뭐 가디건, 스카프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빼먹었는데 이게 데이터가 사실 클래스별로 많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셔츠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만장도 있고 드레스가 4만 장, 5만 장 이렇게 있는데 뭐 점프슈트 이런 거는 300장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종류마다 달성을 하는 AP가 달랐고요. 그래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거는 좀 수치가 많이 낮은데 어떤 거는 이제 베이스라인에 비슷하게 근접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IOU 50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훈련을 실제로 했을 때 결과가 이게 저희가
14만 이터레이션, 19만 이터레이션, 24만 이터레이션, 24만 이터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에폭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그 스쿼트 꼬리 부분들 이런 데는 이제 점차 채워지고 점점 윤곽선을 잘 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상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외곽선을 잘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특징이 나타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것도 점차 훈련이 잘 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의 바지를 보시면은 바지 하나인데 여러 바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 개로 잡는다고 저희는 통합을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뒤에 배경화면 이런 데랑 좀 원본 사진이랑 색감이 비슷합니다. 색감이 비슷해서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좀 이상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훈련은 정량적으로는 수치가 많이 따라갔지만 정성적으로는 좀 이거를 직접 사용하기는 부족하겠다라고 하고서 파이프라인에는 그리고 지금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훈련을 해서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듈을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파이프라인에 넣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넣은 모델은 유투넷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모델에 대한 공부가 못 되어서 유넷이랑 비슷할 거라고 추측만 이름 때문에 하고 있고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아직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션 PDR로 훈련이 됐고, 그리고 모델이 직접 하는 일은 상의, 하의, 전신, 의상 정도만 구분을 하고 있고, 이거를 발리데이션을 패션 PDR 데이터셋으로 돌렸는데 무려 91%가 나왔어요. 무려 91%가 나와서 저는 얘네들이 이 유트넷이 가진 웨이트가 발리데이션 셋으로 훈련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멀티클래스로 잡는 거 말고는 그냥 잡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디텍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그 저희가 직접 훈련하는 모델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충분히 더 훈련을 해서 나중에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아예 잡지 못하는 거, 그리고 클래스를 많이 구분하지 못하는 거. 하지만 하나의 인스턴스는 잘 잡아내는 거. 이 하나의 인스턴스를 잘 잡아낸다는 게 나중에 옷을 벗길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넷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상 피팅을 하는 ACGPN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스라인을 확보를 하고 이 베이스라인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옷을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이 ACGPN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반신이 토르소로만, 그 다음에 모든 인체는 토르소로만, 그리고 모든 옷은 이너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종류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포즈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체를 생성을 하거나 의상을 입히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할 때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이 지워지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부 의상들은 좀 아예 사라지기도 하죠. 패치가 사라지거나 좀 이상한 걸로 덮어지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심각한데요. 손이 옷에 묻혀버리거나 손이 잘리거나 뭐 이런 팔뚝 같은 데도 보면 좀 우락부락하게 생성이 되거나, 이 친구는 더 심각하네요. 아예 팔이 사라졌습니다. 어,
네, 신체 생성이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계속 생겼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팔뚝이 이렇게 두툼하게 생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거를 지금 또 눈썰미가 좋으면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 상황이 이런 데서만 생기고 있어요. 허리는 보시면 되게 말끔합니다. 허리 쪽으로는 굉장히 말끔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쪽에 휴먼 이 세그멘테이션 맵 보여지는 부분이랑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은 지금 이 허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생성도 되지 않고 침범도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는 좀 울락불락하게 생기면서 허리 라인은 잘 유지가 되더라. 이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옷들을 좀 입혀 보려고 혹시 바지를 넣으면 알아서 바지를 입지 않을까? 드레스를 넣으면 드레스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어, 네, 한 결과입니다. 일단 배경들도 같이 있는 이미지로 실행을 했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죠? 보시면은 바지를 잘 해서 몸에 입었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바지를 잘 해서 상의로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랑 다리 사이의 노이즈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옷을 생성을 할 때, 뭔가 좀 여미려는 느낌으로 생성을 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드레스들인데, 드레스들도 끝까지 안 입고 그냥 상의에 맞춰서 입혀버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라인에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잘 잘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피팅을 망쳐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는 팔과 팔 사이에 몸통만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상체만 입힌다. 다친 결과를 만들려고 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사이에 노이즈가 생기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했고요. 이게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바지 같은 것만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바지를 넣어도 스커트 같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 네. 옷이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뒤에서 소개가 된 내용인데 옷이 긴 옷으로 대체가 되거나 뭐 짧은 옷으로 대체가 되면은 인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는 사실 하위에 있는 내용이 좀 섞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결국 ACGPA는 고정이 된 신체 부위에서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이고 혹시 제가 시간이 많이 넘어가고 있나요? 어, 제가 채팅창을 지금 거의 못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상의를 입는 게 더 예쁘시군요. 네. 어, 네. 그래서 상의만, 하의는 하의만 입을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체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훈련을 해보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 그렇게 났고, 두 번째 결론은 배경을 제거하는 쪽이 노이즈를 더 적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제 이거를 이 비톤 데이터셋을 벤치마킹한 다른 데이터셋을 일단 찾아서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패션피디아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바지랑 사람의 이미지로 페어를 해서 만들었던 건 실제 사람의 착용 의상이었기 때문에 정방향 이미지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데이터셋에 데이터셋을 벤치마킹한 하반신 데이터셋이 캐글에 있어서 저희가 긁어와서 훈련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판명이 된 결과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보다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이 더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반신 데이터셋은 그냥 비통과 다르게 좀 전신 사진도 있고 이런 하반신 사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팬츠랑 치마가 같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압도적으로 작았어요.
이건 사실 테스트만 위한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된 걸로 숫자를 보고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적당량 발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훈련은 저희가 원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셋의 개수랑 비교를 하면은 충분히 훈련을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 매트릭은 정성 평가 쪽은 정량 평가 쪽은 SSIM 이 이미지 두 이미지 구조를 잘 비교를 하는 매트릭이었고요.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이렇게 두 개를 측정을 하는 척도가 비톤 계열에서 매트릭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퍼랑 그 다음에 에폭별로 훈련별로 비교를 한 결과 처음에 이제 상체 웨이트만 가지고서 하반신 프레딕션을 했을 때 몸 위에 몸 위에 바지를 입혔을 때 74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을 안 쓰고 스크래치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스크래치부터 훈련을 해서 한 60회 박 정도 돌리니까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는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이 수치가 어, 당연히 이게 비교 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에 보이시는 다른 비톤 계열의 CP 비톤이나 BTMFP나 이런 것들을 함께 훈련을 해서 정량 평가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상 평가 하이를 이제 입혀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왼쪽 이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들은 기존 프린트레인된 웨이트가 상체가 훈련이 된 모델에 입혀봤던 건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보를 입혀버리고요. 하반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옷을 입혀봤을 때 또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맞더라. 인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잘 맞춰서 생겼더라.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에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하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좀 안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이 오른쪽이 원본이고 왼쪽이 저희가 트레인한 결과인데 바지처럼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바지처럼 옷을 입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이미지들은 에폭이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심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바지로 만들었다가 다시 좀 닫아버리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훈련을 더 많이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될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텍스처를 이렇게 피부처럼 생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코드를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시멘틱 정보의 신체 일정 부분에 맞춰서 이 신체 일정 부분을 섞어서 피부색을 만들게 되는데 그 피부색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이런 허벅지 같은 부분의 피부색은 당연히 옷의 색깔이겠죠. 그래서 새로 생기는 옷의 색깔로 다리 부분이 씌어지는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상의 형태에 맞춰서 지금 보시면은 이 치마에서 옆으로 더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짧은 치마가 이 긴 치마 부분을까지 피부를 생성을 했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버그가 있는데 이 목 부분도 보시면은 이 그 볼륨감이 좀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코드를 짜다가 잘못해서 버그를 살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좀 이 실제 옷에 맞춰서 점점 메꿔졌다가 이것도 잠깐 떨어졌다가 메꿔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결론들은
알고리즘은 지목된 신체 일부에서만 잘 동작이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건 결론이 아니고 이제 저희의 새로운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내린 새로운 가정입니다. 쪼개진 옷들이 있어요. 뭐, 티 같은 것도 있지만, 옷은 티셔츠도 있지만, 자켓도 있죠. 바지도 있지만, 치마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신체에서 벌어져 있고, 어떤 거는 신체에서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주로 학습을 한 모델이 벌어진 옷이면은, 어떤 옷이 들어와도 좀 벌리려고 할 것 같다. 이런 두 번째 마스크를 생성을 하는 데서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들어온 데이터셋이 이제 이 부분이 학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 종류에 따라서 좀 열거나 닫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상이 생성된 이미지로 대체할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시멘틱 정보를 처음에 구하고 그 영역에 좀 형태를 강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역의 형태 강제를 해서 피부를 생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쪼개지고 벌어지고 하는 옷들도 그 사이에 뭔가 피부로 이거가 채워질 것 같다라는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실험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했던 기존의 베이스라인으로 갖고 있었던 상위,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훈련한 하위 모델을 통합을 해서 어, 옷을 벗겨와서 옷을 입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게 수행 결과입니다. 수행 결과인데 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은 이 바지가 사실 원본이 어떻게 생긴 바지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가 이 인퍼런스 하고서 저희가 급하게 문서 만드는 과정에서 유실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다시 실험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를 날린 다음에 날린 이미지를 인퍼런스를 하고 다시 배경 합성을 했는데 이게 배경 합성을 안 했을 때랑 배경 합성을 했을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런타임으로 저희가 돌려보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가 막판에 코드가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올리려고 웹페이지도 플라스크로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GPU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코드입니다. GPU 없이 실행을 하려고 저희가 논문 안에 있는 쿠다를 다 CPU로 논문 안에 있는 그 쿠다 함수를 다 지우고 필요한 거는 CPU로 바꾸는 작업까지 수행을 해봤는데 어, 그렇게 해서 인퍼런스를 하면 굉장히 속도가 체감상 한 이미지에 3, 4초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GPU를 써서 인퍼런스를 하면은 다다다다다다 식으로 인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던 것까지 확인을 하고 GPU를 써서 홈페이지로 올리자니 GPU를 쓰는 서버는 월 32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게 있어서 네, 과감하게 시도를 못했습니다. 비용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해서 해커톤을 나가려고 해요. 지금 해커톤에 저희 팀이 참가 중인데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논문 찾는 초반에 포착이 된 논문입니다. ACGPN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얻을 수 있었던 그 신체가 어떤 부분에 한정이 돼서 옷이 입혀질 것이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논문은 같은 작업을 상하체 전신으로 나눠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 포즈 코코
오픈 포즈로 이제 디텍터를 쓰다가 포즈 디텍터를 오픈 포즈를 쓰다가 이제 디텍트론으로 바꿨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댄스 포즈라는 거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으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포즈의 데이터 익스프레션이 달라지니까 더 개선점이 있겠죠. 그런 세부적으로 이런 모듈 안에서 뭔가 조금씩 바꿔서 이 비톤 계열의 스터디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져온 정상평가 결과입니다. ACGPN 가운데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은 이 리포트에서도 다 보고가 되었는데 이거를 너무 늦게 봤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봤고요. 보면은 이제 기존의 옷에 맞춰서 길이를 이제 다른 친구들은 조금 더 늘리는데 이 친구는 늘리지 못하고 딱딱 경계선에 맞게 구현이 되더라. 긴 바지 같은 경우도 긴 바지를 잘라서 입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허리선들은 되게 깍, 깍듯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좀 미리 선행이 돼 있던 연구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에는 데이터셋도 있고 데이터셋은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코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는 한번 고쳐봤으니 저희가 HGPN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 보이는 우톤이라든지 CPV톤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 버추얼 트라이온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고치면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안 하지만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외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외부로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서 데이터셋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 생각처럼 잘 되면은 이런 지금의 가상 피팅의 형태 보시면은 포즈도 똑같고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장에서 파는 옷만 입어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랑 닮지 않은 아바타가 이제 가상 피팅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역할은 이제 저희 다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막판에 와서 든 생각인데 이 멤버로 이것밖에 못했다는 게 좀 죄송할 정도로 너무 실력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고